예, 계속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다지기를 알아볼 건데요. 공사를 열심히 해놨어도 이것이 굳어질 때까지 잘 다져줘야 되죠. 이렇게 마음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잘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죠. 잘 다져주는 방법. 길러낸 긍정적인 마음을 다지는 이제 또 고유의 나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평생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어떻게 익힐 것이냐 하는 것을 이 3교시에 알아볼 겁니다. 우리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학창시절을 거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기억에 계속 남아서 내 것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배워서 알게 됐으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고칠 것은 고치고 기를 것은 길러서 잘 가꾼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 효과가 잘 나타나야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익히고 또 익히는 과정을 거듭해야 합니다. 우리 약간 이것도 유머 비슷한 건데 학습이잖아요. 학습. 학이 배울 학자, 습이 익힐 습자죠.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익히는 걸 안 하고 계속 배우는 것만 하면 하다 보면 자꾸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내 것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 이게 지금 얼마나 불안정한지 잘 흔들릴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정적인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보는, 체크해보는 방법, 그것이 어떤 걸까? 내가 지금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이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익숙해진 습성대로 또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변화를 이뤄내고 이 변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변화를 안정화시키는 가운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체크해보는 것, 점검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럴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준을, 이 잣대를 좀 제대로 갖고 적절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져가는데 도대체 얼마 동안 해야 돼요 하는 게 있죠. 얼마나 걸릴까? 혹시 요즘은 이제 그게 거의 없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거 있었거든요. 이 시루 같은 데다가 콩을 넣어놓고요. 그렇게 덮어두고 물을 가끔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밑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그냥 물을 이렇게 바로 넣으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 버리는데 콩나물이 자라요. 물이 그냥 다 흘러 내려와 버리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물을 주는데 꾸준히 주고 있는 가운데 그냥 물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콩나물은 자라고 있었다. 꾸준히 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지는 과정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알맞은 방법으로 좀 꾸준히 해볼 필요가 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다지는데 아주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금 마음이가 딱 앉아가지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대로 좋은가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길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이전 습성으로 돌아갈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 특히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우리 마음뿐 아니라 대부분의 존재가 그러한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왜 스프링, 용수철 같은 거 있죠, 용수철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이거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조금 잡아당기면 조금 힘이 작용하지만 많이 잡아당길수록 이게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힘을 이제 안 쓰게 되면 다시 확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쭉 해가지고 꾸준히 유지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그때는 놔도 돌아가지 않게 되죠. 이게 이제 안정화된 거죠.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바람직한 쪽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다지기다. 그래서 잘 가꾼 마음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다지는 과정. 이때 점검과 되먹임, 체크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꾸준히 투입될 필요가 있다. 왜 다져야 하느냐? 자, 원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습을 해야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 같은 걸 외우고 그 비슷한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죠. 이 배우거나 알게 된 것, 이것은 아직 학한 거예요. 이게 습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숙달되도록 익혀야 내 것이 돼요.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힘을 들이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지치기 쉽죠. 그러니까 숙달될 때까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용수철의 탄성 한계. 이 탄성 한계를 넘어야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탄성 한계를 넘도록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는 방법은 이제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이 체크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어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통에 물을 어느 수위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이제 물을 써가지고 물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일정 수위 밑으로 딱 내려가면 그게 이제 기계 장치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물이 투입되게 합니다. 그래서 쭉 오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물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탁 또 알아가지고 잠글 수 있도록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유지하다가 또 쓰고 이렇게 되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수세식 변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을 탁 내리면은 물이 쭉 차다가 어느 정도 차면 탁 되죠.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상황을 딱 보고 이걸 체크를 해보고 일정 수준에서 넘치면은 멈추게 하고 모자라면 채워넣게 하고 이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먹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서도 지금 나한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마음이 어떤지 이걸 점검하고요. 이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대로 놔둬도 될지 고쳐야 될지, 이래서 그대로 놔둬도 되면 그대로 두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 필요한 대응을 해서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이것은 이제 되먹임, 점검 되먹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점검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수시로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각각 있죠. 이 되먹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든가 또는 하던 방식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적절한 피드백, 되먹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다지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의 이치를 훤하게 깨닫고 나서 이것이 다 한 것 같아도 이것이 이제 내 손발로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까지 이르기까지 이거를 계속 익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뭘 배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계속 몸에 익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밥을 짓는다고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 불에 올려놓으면 바로 뚝딱 되는 게 아니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이제 이 마음을 고치고 기르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이 시스템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점검하고 되먹임하고 하는 과정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제 뚝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기도를 한다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뭐 100일 기도 들어보셨어요? 100일 기도. 또 3년 기도. 3년은 한 1000일 좀 넘죠. 그리고 뭐 30년 기도 뭐 이렇게 합니다. 30년 한 10,000일 좀 넘는 거죠. 이렇게 참 재밌게도 십진법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0, 1000만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대충 정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뇌의 세포가요.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사실은 계속 죽고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몸의 세포가 한번 싹 개비가 되는데 싹 새 것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꾸는, 자기 행동을 다 바꾸는 이런 것은 적어도 3년 정도는 유지해 줘야 확실하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일은 왜 100일이냐? 이 뇌세포가 싹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0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같은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하면은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의 관념이 어떤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확실하게 딱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0일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행동까지 다 바꾸는 거, 습성까지 싹 바꾸는데 온전하게 집중해가지고 하면 3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를 바꾸는 데는 한 30년 정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다지기 방법으로 많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건데요. 이 명상, 기도 이걸 꾸준히 하면 마음 다지기가 훨씬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냥 공을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차고 하는 것보다 코치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면은 실력이 빨리 늘죠. 수영 같은 것도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보다 제대로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럼 또 빨리 늘고 제대로 되고요. 헬스 같은 걸 하더라도 정말 유능한 코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면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정석적인 제대로 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명상이나 기도 같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이 마음 다지는 것을 아주 수월하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는데 힘이 나오거든요. 집중해서 힘이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명상은 자기를 바로 보는 거.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음을 다 여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굳어버린 것들을 다 비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비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을 딱 모아가지고 기도로 마음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딱 비워놓고 집중해가지고 힘을 쏟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마음이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힘이 확실하게 커집니다. 이 명상과 기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고수가 되면요. 마음을 다루는데 점점 고수가 되면은 이제 명상과 기도도 더 깊어지고 이제 뭐 흔들림 없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하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마음 공부를 뭐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의 생활인도요.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이나 기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그것이 이제 1차 목표죠. 모두가 다 도닥자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자, 스스로 평가를 할 때는 잣대를 뚜렷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점검할 때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 자, 이럴 때 갖는 잣대. 우리 1교시부터 계속 얘기했던 마음 찾기에서 얘기했던 이제 숨쉬기, 모으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꿰뚫어보기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숨이 이제 고르게 쫙 되면서 마음 상태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마음 상태가 가벼운지 또 맑은지 밝은지 반대로 무겁고 어둡고 흐린지 이거를 잣대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가볍고 밝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왜냐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무겁고 흐리고 어둡다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가 잣대. 맑음, 밝음, 가벼움.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설명을 드릴 때 맑고 밝고 가볍다니 그게 뭐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죠. 맑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맑다 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이걸 맑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이 맑다 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 다른 이물질 같은 것들이 없이 그냥 투명하게 비치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물. 그것을 맑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맑다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호기심에 찬 그 초롱초롱한 맑은 눈동자. 그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리석음이 없어서 환한 마음이다. 분명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명랑하다 그러죠. 밝을 명자를 쓰죠. 그런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밝죠. 밝습니다. 그리고 가벼움. 이거는 집착이 없을 때, 그때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없으면 맑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밝고 집착이 없으면 가벼운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니까 쏙쏙 와 박히죠. 이게 잘 안 박힌다 그러면 마음이 맑지 않아서 지금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집착이 있으면 무거워지고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사심이 있으면 흐려지는 거죠. 이게 눈동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세포 하나하나까지 익혀가는 거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꾸준히 다져가는데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것은 막 애써야 되는 거 있죠. 느낌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느낌을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기를 것은 기르고 이게 마음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다지기를 해야 된다. 다지기를 안 하고 이제 되었다 하고 방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다.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익히지 않아서 이러면 실제 공식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실제 문제 잘 못 풀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서 마음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신경 쓰느라고 지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내 것을 익혀뒀으면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쉽게 되죠. 자, 마음 다루기 한눈에 쭉 보면 이렇습니다. 느낌 알기부터 받아들이기, 고치기, 기르기, 다지기 이렇게 되죠. 느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좋거나 싫은 느낌을 일어나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는 거고요. 이것을 또 피하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피하거나 또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고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 이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그릇된 마음을 고쳐서 바로잡고 이게 고치기고 행복에 도움되는 바람직한 마음을 발굴해내서 키우고 이것이 기르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것을 얻은 것을 몸으로 익혀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느낌 알기 단계에서는 느낌과 바라봄을 나누고 바라보는 마음에 집중한다 하는 것이 요령이었고요. 받아들일 때는 좋거나 싫음에 구애되지 않고 이 느낌에 주목하면서 충분히 느끼면서 관심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치기에는 억지로 고치지 말고 잘 다 보듬고 달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해주면서 이제 상처 같은 것도 치유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를 때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서 긍정성을 찾아서 관심을 쏟는 것.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말이죠. 다음에 다질 때는 점검과 되먹임. 이거를 꾸준히 되풀이해서 기도와 명상을 활용해 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약간 성급하게 잘못 얘기했네요. 기르기 때는 긍정성을 찾아서 관심을 쏟는 것, 마음을 집중해서 쏟는 것이고, 점검과 되먹임, 기도 명상은 다지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느낌을 알아가는 데는 성급하게 평가하거나 판단해가지고 회의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받아들일 때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고칠 때는 죄의식, 비난, 후회, 자책, 죄의식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기를 때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 다지기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마음이 고여서 굳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요. 원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연습을 해서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익혀둬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려면 아주 급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잘 익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다스려 고치고 좋은 마음을 잘 길러서 얻었으면 이걸 익히고 또 익혀서 잘 다져놓는 다지기가 필요하다. 충분히 익혀서 다져놓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이전 습관으로 되돌아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점검과 되먹임을 되풀이하면서 마음을 잘 다진다. 이럴 때 기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9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주 동안 마음 나누기, 소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